답답한 인간아, 집안에 붙어있으면서 보탐은커녕 집만 되잖아.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그 더러운 옷이 딱 네 신세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더러운 낡은 작업복을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의 재활 치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선영이는 완치 판정날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고 뻔뻔한 내연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난 선영이는 눈보라 속에서 몸을 떨며 그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주하듯 던진 그 냄새 나는 낡은 작업복이 버림받은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엎한장 청소는 5시부터지만 저는 늘 1시간 일찍 집을 나섭니다. 남편 태준 씨 아침 식사 준비와 시어머니 약 챙기는 일을 마치고 나가려면 그 정도는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봅니다. 59, 어느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는 자꾸만 구부려 합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합니다. 태준 씨가 좋아하는 김구이도 준비하고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86살 시어머니께서 이불 속에서 작게 웅크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개월째입니다. 약을 드시고 다시 누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만히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잘 주무세요. 바다. 네. 바다 쪽으로.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시다가 다시 잠에 빠지십니다. 요즘 자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매 증상이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요. 엎한장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습합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짠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반지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추운 겨울날엔 더 멀게 느껴집니다. 엎한장 청소를 마치면 9시입니다. 그때부터 낮 12시까지는 병원 간병 일을 합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일합니다. 저녁 6시부터는 횟집 서빙입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끝납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재활치료 3달째 의사 선생님이 최종 검사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엎한장 청소를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진료실 앞에서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왔어? 네, 결과 나왔대요. 태준 씨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예전 같지 않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치 수준이에요. 정말요? 네, 재활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으세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3달간 3가지 일을 하며 모은 병원비가 헛되지 않았구나. 고생했어. 태준 씨가 처음으로 제 어깨를 툭 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태준 씨가 말합니다. 참, 항구 재개발 보상금 결과 곧 나온대. 정말요? 응, 다음 주쯤. 30년을 살아온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은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다시 횟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합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립니다. 태준 씨입니다. 여보, 내일 시간 돼? 왜요? 보상금 관련해서 구청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봅니다. 별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겠지. 병원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이제 좀 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태준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화면을 끕니다. 왔어? 네,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아. 태준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화면을 제 쪽으로 보이지 않게 각도를 틉니다.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제가 다가오면 통화를 중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곧 털어버립니다. 병원비도 다 갚았고 보상금도 나올 거고 이제 우리 가족도 좀 편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에 다녀온 태준 씨가 화난 얼굴로 말합니다. 확정됐어. 보상금. 얼마나요? 우리 몫으로 8천만 원. 8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요양원도 보낼 수 있고 저도 일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가 갑자기 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들이랑 외식하자. 외식요? 응, 보상금 확정 기념으로. 좀 좋은 데 가서 먹자. 30년 결혼 생활에서 태준 씨가 먼저 외식을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좋은 일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토요일이 다가옵니다. 횟집 사장님께 하루 쉬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옷장을 뒤집니다. 변변한 옷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나은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시어머니도 단정하게 옷을 입혀드립니다. 어디 가요? 식당 가요, 어머니. 식당.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식당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평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태준 씨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랐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웨이터가 우리를 안내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봅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비싼 데를 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태준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음식이 나오고 시어머니께 고기를 잘라드립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창밖만 봅니다. 바다. 네, 바다 보여요. 그날 밤. 어머니, 비가 왔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태준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옵니다. 태준 씨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빠. 그 여자가 태준 씨를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누구세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자는 마흔 안팎으로 보입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손톱은 붉게 칠해져 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소개할게. 윤세라 씨야. 태준 씨가 어색하게 말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라라는 여자가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저는 멍하니 그 손을 바라봅니다.
악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앉으세요. 태준 씨가 여자에게 자리를 권합니다. 세라는 태준 씨 옆자리에 앉습니다. 제 맞은편입니다. 받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고기를 잘라드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비가 왔지. 어머니, 비가 와서.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십니다. 세라가 태준 씨를 보며 웃습니다. 오빠,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오빠, 또 그렇게 부릅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묻습니다. 태준 씨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재활 치료받을 때 알게 됐어. 네. 세라 씨가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거든. 물리치료사. 그렇다면 업무상 만난 사람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세라가 대답합니다. 오빠가 초대하셨어요. 오늘 좋은 날이라고. 초대? 태준 씨가 이 여자를 초대했다고요. 여보, 일단 식사나 하자. 태준 씨는 제 눈을 피합니다. 음식이 더 나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라는 태준 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빠, 요즘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때라니.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 바다로 가면 안 돼.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찾아야 해. 찾아야 한다고. 뭘 찾으세요? 작업복. 작업복이.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봅니다. 항구가 보입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치매가 심하신가 봐요.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투가 왠지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 가족 일인데요. 제가 날카롭게 대꾸합니다.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다뭅니다. 식사가 끝나갑니다. 태준 씨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라가 사라지자 저는 태준 씨를 똑바로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말해요. 여기서 그러지 마. 태준 씨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물리치료사예요? 응. 그럼 왜 오빠라고 불러요? 친하게 지냈으니까. 친하게. 얼마나 친한 사이길래 오빠라고 부르나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태준 씨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귀고 있어. 뭐라고요? 세라 씨랑 사귀고 있다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도대체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건가요? 석 달 동안 병원비 벌려고 3군데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왔다고요. 그건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게 다인가요? 하지만 우리 이제 끝이야. 끝이라니. 이혼하자. 이혼. 그 단어가 귓가를 때립니다. 보상금 받으면 나눠 가지고 각자 갈 길 가자. 태준 씨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 세라가 화장실에서 돌아옵니다. 다녀왔어요. 세라는 다시 태준 씨 옆에 앉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디가? 집에 갈 거예요. 아직 커피도 안 나왔는데. 전 안 마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가요. 받아. 네, 집에 가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겨우 걷습니다. 천천히 가요, 어머니. 작업복. 네. 작업복 찾아야 해.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십니다. 택시를 잡아탑니다. 집까지 가는 10분이 1시간처럼 깁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방에 눕힙니다. 주무세요, 어머니. 바다 쪽으로 가지 마. 네, 안 가요.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9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태준 씨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3가지 일을 하며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니 눈물이 납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태준 씨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변호사 사무실. 벌써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는 건가요? 이혼을 얼마나 준비한 건가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업복. 받아. 찾아야 해. 어머니도 잠을 못 이루시나 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계십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작업복. 어디 갔지? 어머니, 주무셔야죠. 찾아야 해.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명료해집니다. 저를 똑바로 보십니다. 선영아.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어머니. 작업복 찾아. 무슨 작업복이요? 기름때 묻은 거. 파란색. 기름때 묻은 작업복.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입으시던 옷인가요? 내일 찾아드릴게요. 이제 주무세요. 시어머니를 침대로 모십니다. 누우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십니다. 바다 쪽으로 가지 마. 위험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주름진 손이 차갑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십니다. 저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아침 9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응접실이 보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엽니다. 오선영 씨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태준 씨가 이미 와 있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합니다. 저는 태준 씨 맞은편에 앉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협의를 먼저 해보자고 강태준 씨가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런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강태준 씨 명의입니다. 네. 예금은 강태준 씨 명의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입을 엽니다. 그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명의가 누구 것입니까? 남편 명의지만 제가 일해서 모은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빙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석 달간 받은 급여 명세서입니다. 업 한 장, 병원 2곳, 횟집, 4군데에서 받은 월급 내역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봅니다. 이건 최근 석 달 것이네요. 네, 남편이 사고 나고 나서 일했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30년 혼인 기간 중 석 달 근무가 전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집안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셨고요. 가사 노동의 가치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춥니다. 강태준 씨 측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장이요? 태준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간병은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야. 뭐라고요? 내가 아플 때 돌본 건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지 돈으로 환산할 일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석 달 동안 3군데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다고요. 그래도 그건 부부간의 의무야. 의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럼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뭐예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강태준 씨 측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3대 7로 제한합니다. 3대 7이요? 네, 오선영 씨가 3, 강태준 씨가 7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자료도 없다고요? 네, 강태준 씨가 혼외 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변호사가 태준 씨를 보며 말합니다. 그게 이혼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다른 여자 만나놓고 이혼하자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면 뭐가 원인이에요? 성격 차이입니다. 태준 씨가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요? 응, 나는 참고 살았던 거야. 참고 살았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저도 참고 살았어요. 30년 동안요. 그래, 서로 참고 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는 거야.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이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강태준 씨 명의입니다. 오선영 씨는 한 달 내로 퇴거해야 합니다. 한 달이요? 네, 협의 이혼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강태준 씨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요양원이요? 네, 치매가 심하니 전문 시설이 낫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저는 태준 씨를 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어머니한테도 그게 나아. 30년 동안 모셨는데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에 모시는 거지. 말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짐이 되니까 떠넘기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다음 주에 보상금 8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강태준 씨 명의로 나옵니다. 제 몫은 없나요? 오선영 씨는 재산 분할로 받으시는 겁니다. 30%요.
2,400만 원.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2,400만 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선영아. 태준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이제 끝났어.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 어제도 들었습니다. 세라 씨랑 새로 시작하려고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입니다. 좋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일주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옵니다. 태준 씨가 뒤따라 나옵니다. 선영아. 뭐해요? 힘들게 하지 마.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 그럼 처음부터 왜 협의를 하자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다투면 저한테 더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태준 씨가 봉투를 건넵니다. 뭐예요? 500만 원. 당분간 생활비로 써. 500만 원. 30년의 값이 500만 원입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봉투를 돌려줍니다. 받아. 나도 완전히 매정하게 굴고 싶지는 않아. 매정하게 안 군다고요? 웃음이 나옵니다. 이혼하자고 해놓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놓고 매정하게 안 군다고요? 선영아. 됐어요. 혼자 잘 사세요. 저는 돌아서서 걷습니다. 태준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멍하니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횟집 사장님입니다. 선영 씨, 오늘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갈게요.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온대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11시. 횟집은 오후 5시부터입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 점심 챙겨드리고 나가야겠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있지? 어디 갔어? 시어머니 목소리입니다. 급히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을 헤매고 계십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작업복. 작업복이 없어. 또 작업복입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힙니다. 작업복 찾아야 해. 중요한 거야. 무슨 작업복이요? 파란색. 기름때 묻은 거. 어디 쓰시려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순간 명료해집니다. 선영아, 바다 쪽으로 가지 마. 네. 위험해. 가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초점을 잃습니다. 작업복. 어디 갔지? 점심을 차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다시 중얼거리십니다. 바다. 파도. 조심해야 해.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방에 눕힙니다. 주무세요, 어머니. 작업복 찾아줘. 찾아드릴게요.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작업복이 대체 뭘까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일하시던 옷인 걸까요? 창고를 뒤져봅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옷가지들, 사진들, 낡은 책들. 그리고 박스 하나에서 파란색 작업복을 발견합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찾으시던 거일까요? 작업복을 들어봅니다. 묵직합니다.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안감이 두껍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없어 작업복을 챙겨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어머니, 이거 찾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십니다. 작업복을 어머니 이불 옆에 놓아둡니다. 횟집으로 향합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집에서 퇴거, 한 달 안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선영 씨, 괜찮아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요. 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 11시 30분. 조용합니다. 시어머니 방을 살짝 열어봅니다. 잠들어 계십니다. 작업복을 꼭 안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도 곧 저와 헤어져야 합니다. 태준 씨가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실까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30년.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태준 씨입니다. 일주일 후에 답 들을게. 생각 잘해.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법정으로 가고 그러면 더 불리해집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한테서 매일 문자가 옵니다. 답 정했어? 빨리 연락해. 시간 없어.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사짐을 싸는 날입니다. 태준 씨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입니다. 다음 주까지 집 비워. 이미 새 사람 구했어. 새 사람. 세라 씨를 말하는 걸까요? 아침부터 짐을 쌉니다. 옷가지, 그릇, 이불. 30년 살았지만 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박스 5개면 충분합니다. 어디 가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십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죠. 짐 싸요? 네. 어디 가려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잠깐 다른 데 갈 일이 있어요. 선영이도 가요? 네. 나도 갈래.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십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요. 싫어. 나도 갈 거야. 태준 씨가 좋은 곳 알아보신대요. 좋은 곳? 네, 어머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 안 가. 어머니, 작업복 가져가야 해. 또 작업복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작업복은 방에 있잖아요. 일주일 전 찾아드린 그 파란 작업복입니다. 확인해 봐야 해.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도 따라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밑을 뒤지십니다. 어디 갔지? 어디? 여기 있어요, 어머니.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내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작업복을 받아들고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없어. 없어졌어. 뭐가 없으세요? 안에 있던 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감 봐야 해. 시어머니가 작업복을 뒤집습니다. 안감을 만지십니다. 저도 처음 발견했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안감이 유난히 두꺼웠거든요. 찢어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네. 안감 찢어보라고. 어머니, 옷이 망가져요. 괜찮아. 찢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명료해집니다. 간절한 눈빛입니다. 안에 중요한 게 있어. 저는 작업복을 받아듭니다. 안감을 만져봅니다. 확실히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이따 이사차가 와요. 안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십니다. 지금 봐야 해. 지금. 어머니, 진정하세요. 선영이 가면 안 돼. 작업복 가져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태준 씨가 들어옵니다. 뭐 하는 거야? 태준 씨. 어머니가 왜 이래? 작업복 때문에 그러세요. 작업복? 태준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잖아. 헛소리 아니야. 시어머니가 태준 씨를 노려봅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준 씨가 다가갑니다. 만지지 마.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납니다. 작업복을 꽉 안습니다. 내 거야. 선영이 줄 거야.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요양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나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예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준 씨를 밀칩니다. 어머니. 태준 씨가 비틀거립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뭐가 제 잘못이에요? 선영이 버리면 안 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같이 가자. 바다로 가자. 어머니. 바다로 가면 다 있어. 내가 준비한 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소파로 모십니다. 태준 씨가 방을 둘러봅니다. 짐 다 쌌어? 거의요. 오늘 안에 다 빼야 해.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일 요양원 가세요. 내일요? 응, 이미 예약했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뭐가 급해? 어차피 헤어질 건데. 태준 씨는 냉정합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십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어머니, 거기 좋은 데예요. 싫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으로 갑니다. 식탁 위에 접시들을 쓸어 넘깁니다.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어머니. 저는 급히 달려갑니다. 다치세요. 안 가. 안 간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물건들을 집어 던집니다. 컵, 리모컨, 액자.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준 씨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합니다.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태준 씨를 밀칩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산 거라고.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이래서 샀어. 너 주려고. 태준 씨가 당황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넌 뭐 했어? 선영이한테 뭐 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을 개처럼 부려먹고. 어머니, 이제 버린다고? 젊은 여자 만났다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십니다. 그날 밤, 비 오던 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시어머니가 우십니다. 치매 걸린 후 처음 우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선영이 줄 거야. 네, 알아요. 작업복 가져가. 시어머니가 제 손에 작업복을 쥐어주십니다. 안감 뜯어봐. 안에 다 있어. 네. 바다 쪽으로 가지 마. 위험해. 네, 안 갈게요.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십니다. 조심해야 해. 파도 높아. 미끄러워. 태준 씨가 휴대폰을 듭니다. 여보세요. 요양원이죠.
오늘 당장 모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요? 태준 씨가 저를 봅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모셔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요양원 차가 옵니다. 어머니 가셔야 해요. 안 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선영이 작업복. 네, 가져갈게요. 꼭 봐. 안감. 네. 요양원 직원들이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같이 가요, 어르신. 선영아. 네, 어머니. 버려진 건 내가 아니야. 네. 버려진 건 저 자식이야. 시어머니가 태준 씨를 가리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무 잘못 없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바다로 가. 내가 준비한 거 있어. 시어머니는 차에 타십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보십니다. 손을 흔드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거실입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태준 씨가 말합니다. 당신도 빨리 나가. 알아요. 이사 갈 때는 정했어? 아직요. 찜질방이라도 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태준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저는 박스를 챙깁니다. 5개. 30년의 무게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작업복. 작업복을 가방에 넣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뒤돌아봅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이제 남의 집이 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찜질방을 검색합니다. 하룻밤에 10,000원.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200만 원. 석 달 동안 모은 돈입니다. 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저녁 6시. 사람들이 퇴근길에 바쁩니다. 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12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끝나갑니다. 새해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버스를 탑니다. 항구 쪽으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왜 하필 항구로 가는 걸까요?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다로 가. 내가 준비한 거 있어. 무슨 의미일까요? 버스에서 내립니다. 항구가 보입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춥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립니다. 찜질방을 찾아 걷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항구 쪽으로 향합니다. 업 한 장이 보입니다. 새벽마다 청소했던 곳입니다. 그 옆에 폐허창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버려진 건물입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생선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습니다. 구석에 박스를 내려놓습니다. 바닥에 앉습니다. 춥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가방에서 작업복을 꺼냅니다. 입어볼까요? 작업복을 펼칩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두껍습니다. 입습니다. 조금 따뜻해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안감 뜯어봐. 안감을 만져봅니다.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단단한 감촉입니다. 실밥을 뜯어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어둡습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겠습니다. 벽에 기대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버려진 건 내가 아니야. 그 말씀이 계속 맴돕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곤이 몰려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뜹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폐허창 안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새벽 4시. 평소 일어나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업한장 청소도, 병원 간병도, 횟집 서빙도 이제 없습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잔탓입니다. 작업복을 여미며 일어섭니다. 창문 밖을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폐허창을 나옵니다. 항구에는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어선들만 조용히 정박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공중화장실을 찾습니다. 항구 끝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낡고 더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59살.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입술이 트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벤치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작업복을 꺼냅니다. 어젯밤에는 추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햇살이 비칩니다. 작업복을 펼쳐봅니다. 파란색의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주머니를 다시 확인합니다. 역시 텅 비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안감 뜯어봐. 안감을 만져봅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두껍고 단단합니다. 실밥을 뜯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손톱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낚싯바늘이 떨어져 있습니다. 집어듭니다. 날카로운 끝으로 안감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천천히 한 땀 한 땀 실밥이 풀립니다. 안감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나옵니다. 비닐에 쌓인 물건입니다. 두꺼운 비닐입니다.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비닐을 벗깁니다. 첫 번째 겹, 두 번째 겹, 세 번째 겹, 그리고 나타난 것은 수첩입니다. 낡은 수첩입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수첩을 엽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입니다. 선영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눈물이 납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입니다. 오늘 바다에 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 해삼이 잘 자랄 것 같다. 바다, 해삼.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읽습니다. 매일매일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수온, 날씨, 조류, 그리고 해삼과 전복 이야기. 해삼 30마리 수확. 전복 씨앗 심었다. 파도가 높아 위험했다. 시어머니가 바다에서 일하셨다는 걸까요? 더 읽어 내려갑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 30년 가까운 기록입니다. 빠짐없이 매일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이 양식장은 네 거야. 남편이 죽고 내가 혼자 일했어.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태준이는 모른다. 알면 팔아버릴까봐 숨겼어. 바다끝 작은 만. 거기 가면 있어. 공증도 받아뒀어. 내 이름으로. 양식장. 제 이름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첩 뒤편에 또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습니다. 꺼내봅니다. 지도입니다. 오래된 연안 지도입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약 5km. 작은 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증 문서 사본입니다. 양식 어업권 이전 계약서. 한복내에서 오선영으로. 날짜는 2년 전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직전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꿈은 아닐까요? 뺨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현실입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저를 위해 말없이 혼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양식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를 다시 봅니다. 북쪽 5km. 걸어가기에는 멉니다. 버스를 타야겠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200만 원. 교통비는 충분합니다. 수첩과 지도, 공증 문서를 가방에 넣습니다. 작업복도 챙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북쪽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집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지도에 표시된 지점 근처입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민가도 별로 없습니다. 지도를 보며 걷습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좁은 길입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만이 나타납니다. 물이 잔잔합니다. 바위들이 많고 물이 맑습니다. 좋은 양식 환경입니다. 만 끝에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입니다. 다가갑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엽니다. 안에는 작업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화, 그물망, 산소통, 벽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웃고 계십니다. 옆에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오두막을 나와 바다를 봅니다. 여기가 정말 제 거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물가로 다가갑니다.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해삼이 보입니다. 전복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가꾸신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바닷물에 손을 담급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바다를 향해 말합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 찾았어요.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태준 씨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집 비웠어? 확인하러 갈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저는 상관없습니다. 또 문자가 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서 보내.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안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습니다. 작업 도구들을 점검합니다. 다 쓸만합니다. 해가 중천에 뜹니다. 배가 고픕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가게가 있을까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10분쯤 걸어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깁니다. 빵과 우유를 삽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항구 쪽에서요. 아, 그래요. 여기 놀러 오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 북쪽만의 양식장이 있는데요. 아, 한복내 할머니 양식장? 네, 맞아요. 한복내 할머니 아직 거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아, 그래요?
할머니 며느리세요? 네. 어머, 그럼 선영 씨? 깜짝 놀랍니다. 저를 아세요? 한복래 할머니가 자주 얘기했어요. 며느리 이야기. 그러셨어요? 네, 착하고 고생 많이 한다고. 자기 딸 같다고. 눈물이 또 납니다. 그랬군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아이고, 안 됐네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앞으로 선영 씨가 양식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잘 됐네요. 양식장 관리 잘 돼 있어요. 한복래 할머니가 30년 넘게 혼자 하셨거든요. 네, 알아요. 힘들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한복래 할머니 잘 아니까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나 봅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양식장을 가꾸셨으니까요. 만으로 돌아갑니다. 빵을 먹으며 바다를 봅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먼저 양식장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협에 가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오두막에 불을 켭니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비를 내고 계셨나 봅니다. 작은 전기장판도 있습니다. 펼쳐서 깝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폐허 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달도 밝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등기로 보낼게.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이 선물로요. 전기장판에 눕습니다. 따뜻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버려진 건 내가 아니야. 그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59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잠이 듭니다. 깊은 잠입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잠이었습니다. 오두막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바다가 반짝입니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의 공기는 상쾌합니다. 물가로 다가가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해삼들이 바위 사이를 기어다닙니다. 전복도 여러 마리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가꾸신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시어머니의 기록을 꼼꼼히 읽습니다. 수온이 15도 이상일 때 해삼 수확. 전복은 미역과 다시마를 먹인다. 태풍 전에는 그물망 점검. 자세한 기록들입니다. 마치 제게 가르쳐 주시려고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수협에 가봐야겠습니다.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합니다. 30분 거리입니다. 수협 건물이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묻습니다. 양식 어업권 확인하러 왔는데요. 성함이요? 오선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합니다. 아, 있네요. 북쪽 6번만. 해삼 전복 양식장. 네, 맞아요. 2년 전에 한복래 씨한테서 이전 받으셨네요. 네. 등록 상태 정상입니다. 관리비도 다 납부되어 있고요. 시어머니가 관리비까지 다 내놓으셨나 봅니다. 앞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시면 수산기술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기술지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주소 적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주소를 적어줍니다. 수협을 나와 수산기술센터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작은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족관들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양식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어떤 양식 하세요? 해삼하고 전복이요. 아, 그래요. 어디서 하세요? 북쪽 6번만이요. 남자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 한복내 할머니 양식장이요? 네, 제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세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아이고, 안 됐네요. 남자가 안타까워합니다. 한복내 할머니는 이 지역 양식의 산 증인이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30년 넘게 혼자서 양식장 운영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군요. 수첩 가지고 계세요? 네. 한복내 할머니가 기록한 수첩이요. 그게 있으면 도움 많이 될 텐데.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이거요? 남자가 눈이 커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물이에요. 보물이요? 네, 30년간의 수온 기록, 성장 기록, 수확량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이런 자료는 정말 귀해요. 남자가 수첩을 넘겨봅니다. 대단하시네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이 기록대로만 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남자가 수첩을 돌려줍니다.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 기록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양식은 처음이라서요. 한복내 할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두막에 장비도 다 있을 거고요. 네,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센터를 나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만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2시 오두막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오늘 날짜를 확인합니다. 12월 16일. 겨울철 관리 사항을 찾습니다. 겨울에는 수확량 줄어듦. 봄까지 관리만. 그물망 점검. 구멍 난 곳 보수. 먹이 주기. 일주일에 2번. 할 일이 보입니다. 오두막에서 장비를 꺼냅니다. 장화, 장갑, 그물망. 장화를 신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으시던 것입니다.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물가로 갑니다. 그물망을 확인합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났습니다. 오두막에서 수선 도구를 가져옵니다. 바위에 앉아 그물을 깁습니다. 한 땀 한 땀.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가 웁니다. 평화롭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그물 수선을 마칩니다.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해삼들이 보입니다. 손을 뻗어 만져봅니다. 미끄럽고 차갑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것들이 제 생계가 될 거라니. 59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녁이 됩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전기장판에 눕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오늘 등기로 보냈어. 서명해서 보내. 알겠습니다. 내일 우체국 가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겠습니다.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입니다. 보호자님, 한복내 어르신 상태 안정적입니다. 면회 언제든 가능합니다.
내일 요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양식장 찾았다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선물 잘 받았다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우체국에서 서류 받기, 이혼 서류 서명하기, 요양원 방문하기, 그리고 양식장 일 시작하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읍내로 향합니다. 우체국에 먼저 갑니다. 등기가 와 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뜯어봅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합의서, 서명할 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태준 씨의 세심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혼할 때만 세심하네요. 서류를 읽어봅니다. 재산분할 3대 7. 저는 2,400만 원 받습니다. 위자료 없음. 주택명도 완료. 모두 태준 씨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양식장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주신 진짜 재산이 있으니까요. 펜을 꺼냅니다. 서명합니다. 오선영. 마지막으로 이 이름을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 씨 집 며느리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습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건넵니다. 등기로 보내주세요. 네. 서류가 접수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납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후련합니다. 우체국을 나와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입니다. 요양원 건물이 보입니다. 깨끗하고 새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복내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3층 302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걸어 302호를 찾습니다. 문을 엽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창밖을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보십니다. 저를 봅니다. 인식하실까요? 선영아, 인식하십니다.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뭘? 작업복. 그 안에 있던 거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명료해집니다. 수첩? 네, 수첩하고 지도하고 공증 문서요. 양식장 갔어? 네, 갔어요. 어때?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이제 내 거야. 네, 알아요. 태준이는? 이혼했어요. 아니, 할 거예요. 서류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잘했어.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제대로 말 못해서.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거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넌 딸 같았어. 저도요. 어머니가 엄마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바다 조심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네. 파도 높을 때는 들어가지 마. 네, 조심할게요. 미역 많이 먹어. 몸에 좋아. 네. 시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바다 보고 싶다.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정말? 네, 날 좋을 때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납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자주 올게요. 응. 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선영아. 네. 행복해라. 네, 어머니도요. 요양원을 나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치매로 많은 걸 잊으셨지만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만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두막에 불을 켭니다. 저녁을 먹고 수첩을 펼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록을 따라서요.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씁니다. 12월 17일. 첫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양식장을 잘 가꾸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달도 밝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평화롭습니다. 59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가 딱 맞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중순입니다. 매일 바다로 나갑니다. 수온을 재고 해삼을 확인하고 전복에게 먹이를 줍니다. 시어머니의 수첩대로 따라하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식장 가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읍내로 향합니다. 수협 건물에 들어서자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선영 씨,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됩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칩니다. 북쪽 6번 만 양식장. 현재 시가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귀를 의심합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물론이죠. 30년 이상 관리된 양식장이고 기록도 완벽하고 해삼과 전복 개체 수도 많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1억 2천만 원. 상상도 못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한복래 씨가 2년 전에 소유권 이전 공증을 받았는데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선영 씨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 혹시 매각 의향 있으세요? 아니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매년 수익도 꾸준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협을 나와 버스를 탑니다. 1억 2천만 원.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만들어 놓으신 재산입니다. 태준 씨가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태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세라 씨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보상금은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만으로 돌아와 오두막에 들어섭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오선영 씨, 저항구 횟집 사장입니다. 연락 좀 주세요. 횟집 사장님. 한 달 전 마지막 근무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아, 선영 씨.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실 궁금해서요. 요즘 어디서 뭐해요? 양식장 운영하고 있어요. 양식장이요? 대단하네요. 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셨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나저나, 사장님이 말을 멈춥니다. 뭐가요? 강태준 씨 아세요? 심장이 철렁합니다. 제 전 남편인데요. 아, 이혼하셨구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됐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횟집에 왔었어요. 네. 젊은 여자랑 같이요.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세라 씨겠죠.
그런데 계산할 때 카드가 막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카드도 안 되고 결국 현금으로 겨우 계산하던데.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막 따지더라고요. 돈도 없냐고. 상상이 갑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보상금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요? 불법 전매 시도했다가 걸렸대요. 불법 전매요? 네, 보상금 받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팔려고 했나 봐요. 그게 적발돼서 보상금 지급이 보류됐대요. 태준 씨답습니다.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못 받고 있대요. 언제 받을지도 모른대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괜히 안 좋은 소식 전해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영 씨는 잘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복잡한 기분입니다. 태준 씨가 힘들다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화를 입은 겁니다. 저녁이 됩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날짜에 기록을 씁니다. 1월 15일. 맑음. 수온 12도. 양식장 감정 결과. 1억 2천만 원. 어머니 고맙습니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빛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요. 양식장 일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다행이네. 그나저나.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어제 낯선 남자가 와서 북쪽만 물어보던데요. 네. 30대쯤 됐나? 양복 입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로요? 양식장 주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는 척 안 했어요. 왠지 수상해서. 잘하셨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네, 조심할게요. 구멍가게를 나와 만으로 돌아갑니다. 불안합니다. 누가 저를 찾는 걸까요?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서 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입니다. 오선영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양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명함을 내밉니다. 받아봅니다. 정말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태준 씨 아시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전 남편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 씨가 의뢰했습니다. 무슨 의뢰요? 이 양식장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준 씨 주장으로는 이 양식장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시어머니가 혼자 만드신 거예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증여하신 거예요. 공증도 받았어요. 그 공증이 2년 전이죠? 네. 강태준 씨는 그 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당시 한복래 씨가 이미 치매 초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건 억지예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주일 내로 소장이 발송될 겁니다. 변호사는 돌아섭니다. 참고로 강태준 씨는 이 양식장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태준 씨가 양식장을 가져가려 한다니. 어머니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걸 절대 안 됩니다.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공증 문서를 꺼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2년 전 3월
시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공증인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효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니 돈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듭니다. 수산기술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선영입니다. 아, 선영 씨.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복래 할머니 의료 기록 확보하세요. 공증 당시 정상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복래 할머니 수첩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그게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네.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한복래 할머니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양식장을 운영했는지 증언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요? 네, 공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한복래 씨가 30년간 양식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석 달에서 6개월. 그 정도요? 네, 하지만 이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통장 잔액을 생각합니다. 200만 원 남았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일단 200만 원 드릴게요. 나머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재산 소유권 확인의 소, 원고 강태준, 피고 오선영. 청구 취지는 양식장 소유권의 절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절반, 6천만 원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입니다. 공증의 적법성, 한복래 씨의 의사 능력, 30년간의 관리 기록, 모두 첨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변론 기일입니다. 법원에 갑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태준 씨가 앉아 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세라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준 씨와 눈이 마주칩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태준 씨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양식장은 피고의 시어머니 한복래 씨가 혼인 기간 중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한복래 씨는 남편 사망 후 혼자 양식장을 시작했습니다. 원고와는 무관합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네, 수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첩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판사가 넘겨봅니다. 30년간의 기록이군요. 네, 한복래 씨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원고 측은 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태준 씨 변호사가 말합니다. 공증 당시 한복래 씨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의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이 제출됩니다. 판사가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은 공증 3개월 후네요. 초기 증상은 그 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공증 당시 한복래 씨는 정상이었습니다. 공증인도 확인했습니다. 공증인 증언을 듣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출석시키세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태준 씨가 다가옵니다. 선영아, 뭐해요? 그냥 포기해. 소송 길어지면 힘들어. 당신이 포기하세요.
6천만 원이면 돼. 절반만 달라는 거야. 안 돼요. 한 푼도 안 돼요. 왜 이래? 우리 30년 살았잖아. 그래서요?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됐어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돌아섭니다. 태준 씨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할 겁니다. 만으로 돌아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요. 밤이 됩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날짜에 씁니다. 1월 20일. 흐림. 첫 재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낼게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4월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다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재판은 계속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4번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한복래 씨는 공증 당시 정상이었습니다. 수산기술센터 담당자도 증언했습니다. 한복래 씨는 체계적으로 양식장을 운영했습니다. 30년간요.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도 증언했습니다. 한복래 씨는 정정하셨어요. 며느리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모두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태준 씨 측은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이다. 공증이 무효다. 하지만 증거가 약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입니다. 법정에 섭니다. 마지막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한복래 씨는 남편 사망 후 혼자 양식장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일했습니다. 그 기록이 모두 수첩에 있습니다. 2년 전 적법한 절차로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양식장 운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않습니다. 원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태준 씨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양식장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원고도 가족으로서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절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않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판결은 2주일 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으로 돌아옵니다. 2주일.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장 일을 합니다. 봄이라 해삼들이 활발합니다. 전복도 잘 자랍니다. 수온을 재고 먹이를 주고 그물을 점검합니다. 시어머니의 수첩대로 따라합니다. 매일 기록도 씁니다. 평화롭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복래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급히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로 40분.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저를 봅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약합니다. 제 손을 잡으십니다. 차갑습니다. 어머니,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선영아. 네,
재판은 어떻게 됐어? 곧 판결 나와요. 이길 거야? 네, 이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요. 고마워. 감사한 건 저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쉽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미안해. 뭐가요? 제대로 말 못해서. 아니에요. 다 알아요. 넌 좋은 며느리였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아니, 좋은 딸이었어. 저도요. 어머니가 엄마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태준이. 네. 그 애는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내가 잘못 키웠어. 어머니. 버려진 건 내가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버려진 건 저 자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네, 알아요. 행복해라. 네. 꼭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도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십니다. 숨소리가 고릅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많이 피곤해 하세요. 쉬게 해드려야 해요. 네. 저는 조용히 일어섭니다. 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선영아. 네. 사랑한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요양원을 나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판결 선고일입니다. 법정에 섭니다. 떨립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겼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양식장은 한복래 씨가 남편 사망 후 단독으로 시작하고 운영한 재산입니다. 원고 강태준 씨는 운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공증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복래 씨는 공증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식장은 피고 오선영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태준 씨가 복도에 서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선영아. 뭐해요? 미안해. 이제 와서요?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그래도 법원 판결 나왔어요. 받아들이세요. 저는 돌아섭니다. 선영아. 뭐해요? 어머니한테 잘해줘. 당연히 그럴 거예요. 고맙다. 당신이 할 일 아니었어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자유롭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돌아보십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뭐? 이겼어요. 재판에서 이겼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네, 양식장은 제 거래요. 법원이 인정했어요.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 싸운 거야.
저도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잘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웁니다. 30년.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만으로 갑니다.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택시로 함께 갑니다. 만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바다다. 시어머니가 바다를 봅니다. 오랜만이죠? 응. 휠체어를 물가로 밉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잔잔합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가꾸신 곳이요. 내가 만든 거. 네, 맞아요. 이제 내 거야. 네, 제가 잘 가꿀게요. 시어머니가 물을 봅니다. 맑구나. 네, 정말 맑아요. 해삼 잘 자라겠다.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다를 봅니다. 선영아. 네. 작업복 입어봐. 네. 내가 입던 거. 오두막에서 작업복을 가져옵니다. 파란색 작업복입니다. 입습니다. 어때? 잘 어울려. 시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이제 내 거야. 이 작업복도. 네. 잘 입어라. 네, 어머니. 바람이 붑니다. 작업복이 펄럭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네. 준비된 사랑은 남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웃으십니다. 어머니, 넌 혼자가 아니야. 네. 난 항상 여기 있어. 알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웁니다. 노을이 집니다.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집에 가요, 어머니. 응. 요양원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눕힙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마워. 오늘. 아니에요. 자주 모시고 올게요. 그래. 요양원을 나옵니다. 만으로 돌아옵니다. 오두막에 들어섭니다. 작업복을 벗어 옷걸이에 겁니다. 시어머니의 작업복입니다. 이제 제 작업복입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날짜를 씁니다. 4월 28일. 맑음. 어머니를 모시고 만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뜹니다. 달도 밝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9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잘 걷겠습니다. 감사하며 걷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람은 떠나도 준비된 사랑은 남는다. 네,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 이 작업복에, 이 수첩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잠이 듭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입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가. 해시태그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순입니다. 양식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해삼과 전복을 수확해서 수협에 납품합니다. 수익도 꾸준합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셨지만 가끔 저를 알아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태준 씨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입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작업복을 입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입니다. 시어머니의 작업복입니다. 이제 제 작업복입니다. 물가로 갑니다. 해삼들이 보입니다.
전복도 보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온을 잽니다. 수첩에 기록합니다.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시어머니처럼요.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바다가 반짝입니다. 갈매기가 웁니다.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59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60의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따뜻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웃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